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올 인트레치아토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가죽 겉면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8번 가죽 2개와 1번, 2번, 3번 가죽, 그리고 9번 가죽 3개와 10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샘플과 같이 가죽을 하나하나 엮는 방식인 인트레치아토 기법으로 가죽을 엮어줄 겁니다.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왼쪽에서부터 1번, 8번, 3번, 8번, 2번 가죽의 순서로 놓아줍니다. 1번 가죽의 가운데에는 스프링 도트가 있고 겉면 윗부분을 보면 왼쪽에 직각으로 바느질 구멍이 있습니다. 2번 가죽의 가운데에도 스프링 도트가 있고 겉면의 윗부분을 보면 오른쪽에 직각으로 바느질선이 있습니다. 바느질선을 보고 1번과 2번 가죽을 구분해주세요. 1번 가죽은 가장 왼쪽에 2번 가죽은 가장 오른쪽에 놓아주면 됩니다. 가운데 3번 가죽은 윗부분에 자석 도트가 있습니다. 자석 도트 윗부분으로 바느질선이 한 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3번 가죽을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8번 가죽이 있습니다. 8번 가죽은 양쪽 끝에만 바느질 구멍이 있습니다.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왼쪽부터 1번, 8번, 3번, 8번, 2번 순서로 놓아주세요. 다음은 가로로 엮어줄 10번과 9번 가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0번 가죽의 겉면을 보면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세면에 바느질선이 있습니다.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위쪽에 놓아주세요. 나머지 9번 가죽 3개는 양쪽 끝에만 바느질선이 있습니다. 10번 가죽 아래에 차례대로 놓아주세요. 가죽을 엮어보겠습니다. 10번 가죽을 3번 가죽의 자석 도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5개의 가죽 위로 올려줄 겁니다. 10번 가죽의 윗부분 바느질선을 위로 향하게 해서 5개의 가죽 위쪽에 올려주세요. 10번 가죽의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2개의 8번 가죽을 빼서 10번 가죽 위로 올려줍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가죽을 엮어주는 겁니다. 다음은 9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0번 가죽과 반대로 엮어주면 됩니다. 9번 가죽의 끝을 2번 가죽의 아래로 넣어서 8번 가죽 위로 올리고 다시 3번 가죽 아래로 넣어서 8번 가죽 위로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1번 가죽 아래로 넣어주면 됩니다. 모든 가죽은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엮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9번 가죽을 10번 가죽과 동일한 방향으로 엮어주세요. 방금 전과 반대로 교차되게 엮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9번 가죽은 첫 번째로 엮은 9번 가죽과 동일한 방향으로 엮어주세요. 엮어준 가죽이 흐트러지지 않게 손으로 잘 정돈해줍니다.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가며 정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10번 가죽의 양쪽 끝부분을 집게로 고정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반대쪽도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다음은 8번 가죽 2개도 10번 가죽과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가운데 3번 가죽까지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다음은 2번 가죽과 9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다음은 바느질할 위치를 보겠습니다. 겹쳐진 가죽들은 두 겹씩 각각 바느질할 겁니다. 10번 가죽의 양쪽 모서리 부분은 나중에 바느질하겠습니다. 먼저 10번 가죽의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 겹쳐진 부분을 각각 바느질해주세요. 한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1곳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1개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의 한 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바늘 길이 정도로 실을 조금 당겨줍니다.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줍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 가죽과 10번 가죽이 겹친 부분부터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10번 가죽의 양쪽 모서리는 나중에 바느질하겠습니다. 집게를 제거하고 8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같은 위치의 10번 가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가죽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는 바느질 구멍이 없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바로 옆에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는 겁니다.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 땀을 바느질했습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바느질하면 됩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는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세 번째 구멍의 바늘을 마지막 전 구멍으로 통과할 때 8번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하고 바늘을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남은 위의 바늘은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2겹의 가죽을 모두 통과해줘야 합니다. 같은 바늘을 뒤로 한 땀을 바느질하면서 10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실 마감을 위해서 실을 가죽 사이로 빼주었습니다. 양쪽 실을 힘껏 당겨서 묶어 제일 안쪽에 매듭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더 묶어서 튼튼하게 2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 위로 시접 밖으로 나온 실을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순간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가죽 사이로 나온 실을 안쪽으로 숨겨주면서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과 10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전과 동일하게 실을 마감하고 옆부분의 8번과 10번 가죽도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10번 가죽의 모서리 부분을 지나서 옆면의 1번과 9번 가죽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이렇게 겹쳐진 부분을 모두 각각 바느질해주세요. 이면의 마지막으로 겹쳐진 부분을 바느질하고 실마감해줍니다. 다음은 반대쪽 부분의 10번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겹쳐진 부분을 각각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10번 가죽의 남은 모서리 부분을 각각 바느질하면 됩니다. 10번 가죽과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같은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반대쪽 모서리 부분도 동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처음부터 실 길이를 넉넉하게 측정했기 때문에 실이 남는다면 하나의 실로 양쪽 모서리 부분을 같이 바느질해도 괜찮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6번, 7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가죽의 겉면이 바깥을 향하게 하고 둥글게 말아서 양쪽 끝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실은 미리 잘라두었던 실을 사용해주세요. 어느 면이 위에 놓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죽의 양끝을 겹치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하고 바늘을 가죽 사이로 빼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5번, 6번, 7번 가죽 모두 동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엮어준 몸판 가죽을 자석 도트와 스프링 도트가 위로 보이도록 뒤집어주세요. 이 면이 안쪽 면입니다. 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을 보면 양쪽에 큰 구멍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5번 가죽의 바느질한 부분을 아래로 놓고 가죽을 살짝 눌러서 양쪽 구멍이 양옆으로 놓이게 해주세요. 엮어준 가죽은 양쪽에 스프링 도트가 위로 향하게 놓여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해줍니다. 여기 양쪽의 스프링 도트는 내부 포켓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먼저 1번과 2번 가죽을 5번 가죽 사이로 넣어 올려주고 가운데에 3번 가죽도 같이 올려줍니다. 그 상태로 5번 가죽을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5번 가죽의 바느질한 부분은 8번 가죽의 중간에 맞춰서 정돈해주세요. 겉면에서 보았을 때 바느질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놓아주는 겁니다. 5번 가죽의 양쪽 구멍을 같은 위치로 조절해주세요. 다음은 7번 가죽을 동일한 방법으로 넣어줄 겁니다. 5번 가죽과 반대로 넣어서 엮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양쪽에 8번 가죽을 7번 가죽 위로 올리고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바느질한 부분이 겉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돈해줍니다. 다음은 6번 가죽을 엮어줄 겁니다. 6번 가죽의 자석 도트 부분은 반드시 중간에 위치하도록 놓아주세요. 가방 뚜껑에 잠금 장식이 될 겁니다. 6번 가죽도 바느질한 부분을 아래로 놓고 7번 가죽과 동일하게 1번, 3번, 2번 가죽을 사이에 올려서 밀어 넣어주세요. 자석 도트가 중간에 위치하도록 정돈해줍니다. 5번, 6번, 7번 가죽을 몸판 가죽에 모두 엮어주었습니다. 다음은 4번 가죽으로 옆면을 엮어보겠습니다. 4번 가죽을 보면 양쪽 끝에 구멍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4번 가죽은 가방 옆면과 바닥면의 둘레가 되는 겁니다.
4번 가죽과 5번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두 가죽의 구멍 2개를 잘 맞춰줍니다.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이 부분만 먼저 바느질 할 겁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서 실을 마감하고 이어서 이 부분에 가죽을 엮어줄 겁니다. 4번 가죽의 끝을 7번 가죽의 안쪽으로 넣고 다시 겉으로 빼서 6번 가죽을 감싸줍니다. 4번 가죽을 90도로 접어서 아래에 2번 가죽과 같이 엮어줍니다. 2번 가죽으로 4번 가죽을 감싸고 2번 가죽의 끝을 6번 가죽의 아래로 넣어서 7번 가죽 위로 올리고 다시 5번 가죽 아래로 넣어줍니다. 지그재그로 엮어줍니다. 모든 가죽을 다 엮은 후 가죽의 모양을 정돈해주세요. 다음은 이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다음 8번 가죽을 방금 전과 반대 방향으로 엮어주세요. 끝까지 엮은 후 전과 동일하게 5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다음은 3번 가죽을 방금 전과 반대 방향으로 엮어서 바느질해주세요. 3번 가죽으로 4번 가죽을 감싸고 3번 가죽의 끝을 6번 가죽의 아래로 넣어주세요. 6번 가죽의 자석 도트가 위로 보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엮어주고 두 가죽을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다음 8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번 가죽도 4번 가죽을 감싸고 지그재그 형태로 엮어주세요. 남은 4번 가죽은 90도로 접어서 윗부분의 가죽과 엮어주고 엮어줬던 1번 가죽은 바느질해줍니다. 4번 가죽은 잘 당겨서 5번 가죽 2개의 구멍과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구멍 위치를 잘 맞추고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가죽을 이은 바느질선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가죽을 조금씩 움직여서 옮겨주세요. 가방의 조립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4번 가죽의 양쪽 면에 리벳 내지를 이용해서 가방끈을 연결하면 됩니다. 먼저 리벳 내지의 나사를 분리시켜주세요. 반질반질한 면을 겉면으로 사용해줍니다. 본인의 기호에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한 버클의 방향을 정하고 가방끈을 연결하면 됩니다. 저희는 버클을 가방의 왼쪽에 놓고 연결하겠습니다. 가방끈의 겉면이 위로 향하게 정돈하고 가방끈의 구멍에 리벳 내지의 겉면을 넣어주세요. 리벳 내지를 2개의 구멍에 모두 넣어주고 4번 가죽의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가방의 안쪽에서 나사로 조여주면 됩니다. 나사를 조여주기 전에 리벳 내지의 겉면에 순간 접착제를 조금만 묻혀서 빠른 시간 내에 조여주세요. 리벳 내지의 겉면은 돌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단단히 조여주면 됩니다. 나머지 세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해주세요. 가방끈의 연결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포켓을 가방 안쪽에 스프링 도트에 체결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가방의 뚜껑을 닫아 가죽을 조금씩 옮겨서 자석 도트의 위치를 맞춰주면 올 인트레치아토 크로스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